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 한국을 북한 옆절절매는 나라로 치부하는 미국 군사 분석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 어떤 장면 때문에 이 미국 군사 분석 전문가는 큰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뭐라고요? 세계 1위가 한국이라고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 저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방금 BBC 뉴스에서 나온 영국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글로벌 파워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죠. 뭐야,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대체 뭘 했다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지? 뉴스 앵커가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군사기술 유출 사건으로 영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이 나타나 모든 걸 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없었다면 영국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뭐야, 이건 영화야? 현실이야?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 트위터를 열었어요. 이미 코리아 넘버원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와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진짜로 미국을 넘어섰냐? 영국이 한국한테 고개 숙이다니 하며 미친 듯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존 해리슨, 미국 국방부에서 10년째 일하는 군사 분석 전문가예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케이팝이 좀 유명하고 삼성폰이 잘 팔린다는 정도였어요. 군사 강국?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죠.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한국이 뭘 어쩌겠어. 근데 이게 뭐예요? 영국 국방장관이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우리를 구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CNN까지 나서서 펜타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를 띄웠어요. 제 동료 톰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존, 너 이거 봤어? 한국이 진짜 우리를 제쳤다고? 저는 답장도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한국이 뭘 어떻게 한 거지? 내가 국방 전문가로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건 내 자존심의 상처였어요.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유럽 시장을 휩쓸면서 영국과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흔들고 있다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걔네는 북한 옆에서 쩔쩔매는 나라 아니었어. 근데 화면에 나온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숫자가 떡하니 나왔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의 최신 무기보다 더 싸고 성능이 좋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분석한 자료엔 이런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대체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영국 국방장관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지만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리더입니다. 뭐야, 이건 선전포고 수준 아니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집어삼켰다니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페이스북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AI 무기로 우리를 다 지배할 거야 라고 쓰고 또 다른 사람은 미국은 이제 끝났어. 한국이 세패자야 라며 과장된 댓글을 달아놓았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전문가인데도 몰랐던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국방부 분석가로서 당장 자료를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1위라면 그들이 뭘 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앞섰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TV를 끄고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검색창에 코리아 밀러터리 파워라고 쳤어요. 화면에 뜨는 기사 제목들이 하나같이 자극적이었어요. 한국 숨겨진 군사 강국으로 부상. 미국도 놀란 한국의 비밀 무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전문가로서 이걸 놓쳤다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신호였어요.
그날 아침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상사인 데이비드 밀러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존, 지금 회의실로 와. 급해. 저는 커피도 못 마시고 뛰어갔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농담 던지며 웃던 고위 간부들이 다들 굳은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뭐예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묻자 데이비드가 프로젝터를 켜더니 자료를 띄웠어요. 이거 봐, 존. 한국이 엄청난 일을 해냈대.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농담이죠? 한국이요? 걔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데이비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숫자들 좀 봐. 화면에 나온 건 한국의 방위산업 자료였어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름도 생소한 무기들이었는데 전부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거라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영국을 넘어섰고 심지어 우리 미국에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한국이 어떡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냥 우리 동맹국, 그러니까 우리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존, 유럽 국가들이 우리 F-35 대신 한국의 KF-21을 사기 시작해서 가격은 더 싸고 성능은 비슷하대.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베낀 거 아니에요? 제가 반박하자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며 파일을 건넸어요. 직접 읽어봐. 이건 복제가 아니야. 한국이 자체 개발한 거야.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고 KF-21은 우리 최신 전투기랑 경쟁할 수준이라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은 뭐예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너한테 맡기려는 거야, 존. 너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해와. 한국에 간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팀에서 제일 날카롭잖아. 가서 한국의 군사력, 기술,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해줘. 이건 농담이 아니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라니 내가 아는 한국은 그냥 삼성 핸드폰이나 만드는 나라였는데.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앞섰을까? 아니, 그럴 리 없지. 내가 직접 가서 허점을 찾아내면 될 거야. 근데 자료를 다시 보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몰랐던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얼굴 스캔 한 번으로 출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솔직히 미국 JFK 공항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라서 부끄러웠어요. 여긴 너무 깔끔하고 미래적이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이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존 씨. 차에서 브리핑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를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초고층 빌딩이랑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차들이 보였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북한 옆에 붙어서 미국 도움 없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도로 위엔 쓰레기 하나 없고 건물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이정훈 대령이 제 표정을 보고 웃었어요. 존 씨가 생각했던 한국은 아마 70년대 한국일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술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제가 물었어요. 대령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사회로 들어왔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도심에 들어서니까 더 놀랐어요. 신호등이랑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차들이 막힘없이 쌩쌩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한국인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는데 겉보기엔 엄격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문 앞에서 생체 인식으로 보안 검사가 순식간에 끝났고 홀로그램 안내표들이 저를 회의실로 이끌어줬어요. 이정훈 대령이 벽면을 터치하니까 스크린이 켜지면서 3D 지도가 떴어요. 현재 한국은 세계 5위 방산 수출국이에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나온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묻자 대령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네, 우리 독자 기술이에요. 내일 군사 훈련장을 가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미국에서 자료로만 봤던 한국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온 지 몇 시간 만에 제 상식이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이정훈 대령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존 씨,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이 되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이 나라가 진짜 뭘 보여줄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정훈 대령과 함께 평택에 있는 군사기지로 갔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는데 거기서도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어요. 논두렁 옆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게 시골 맞아요? 제가 묻자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존 씨, 한국에선 시골도 이제 다 연결돼 있어요. 군사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어요. 미국 국방부 전문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어요. 이렇게 철저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대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여긴 우리 핵심 기술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유출될 수 없죠. 그 말에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KF-21 전투기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와, 사진으로만 봤을 땐 몰랐는데 실물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매끈한 곡선과 날렵한 디자인이 미국의 F-35를 떠올리게 했지만 뭔가 더 미래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5세대 전투기 수준이에요. 제가 놀라서 묻자 이정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KF-21은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거예요. 스텔스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은 미국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초반엔 방어 위주로 갔지만 세계 정세가 변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순 없다고요. 그러더니 대령이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화면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이 정리돼 있더라고요. 현무사 장거리 탄도 미사일, 차세대 잠수함, 첨단 드론, 시스템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입이 더 벌어졌어요. 이걸 다 한국이 직접 만든 거예요. 미국 도움 없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자 대령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초기엔 협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심 기술이 전부 국산화됐어요.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도 AI 무기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한국은 벌써 실전에 쓰고 있다뇨?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존 씨, 놀라셨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저를 미사일 시험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현무사가 발사되는 걸 봤는데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예요. 정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800km이면 일본도 중국도 타격권이잖아요. 그러자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핵잠수함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에요. 영국의 드레드노트급과 맞먹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핵잠수함이요? 그건 핵보유국 수준 아니에요. 대령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핵무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원자력 추진 기술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췄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내가 아는 세계가 뒤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첨단 방공 시스템 통제실로 갔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변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망이 나타났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주변국의 모든 공중 위협을 잡아낼 수 있어요. 탐지부터 요격까지 완전 자동화됐죠. 대령이 설명하며 버튼을 누르자 붉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어요. 이건 미국도 못 따라가는 수준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리자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토 기준으로 보면 핵무기를 빼면 우리 전력이 영국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한국이 이렇게 독자적인 힘을 키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군사훈련장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AI 드론 떼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수백 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실전 배치된 거예요.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휴전선에 깔려 있죠.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기술이 실전에 있다고요? 미국에서도 드론 군집은 연구 중인데 한국은 이미 써먹고 있다뇨. 대령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존 씨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인들의 실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말에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기술이 좋아도 군사력은 전통과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다음 훈련에서 보여드릴게요. 훈련장에서 본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AI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그 속도와 정확도가 미국 특수부대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지? 제가 묻자 대령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매일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을 준비해왔어요. 그게 우리 힘의 원천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자료로만 분석했던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머리가 멍해졌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지?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KF-21의 날렵한 모습,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 AI 드론의 완벽한 움직임, 이 모든 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강국이야. 근데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미국은 이걸 왜 몰랐을까?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앞서간 걸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 또 뭘 보게 될지, 그리고 이게 미국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니까 심장이 계속 뛰더라고요. 한국의 진짜 힘을 보니까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경외감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저녁에 이정훈 대령이 저를 강남으로 데려갔어요. 존 씨, 한국의 군사력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의 또 다른 축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대한 전광판에서 K-팝 아이돌이 춤추는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첨단 AR 기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제가 묻자 대령이 설명했어요.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같이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거죠.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이런 게 군사력과 무슨 상관이죠?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스크린이 있어서 메뉴를 고르니까 AI가 음식 재료랑 조리 과정을 영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이 김치는 3주 숙성됐고 재료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신기했어요. 이런 기술이 식당에도 다 깔려 있어요. 제가 묻자 대령이 대답했어요. 네, 모든 식당이 중앙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요. 품질 관리가 실시간으로 되죠. 한식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출 산업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수출 산업이라뇨?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K푸드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그게 군사력에도 영향을 주죠.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거 그 드라마에서 나온 식당이야. 진짜 와보니까 대박이네. 젊은 관광객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대령을 쳐다봤어요. 드라마가 뭔데요?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면서 관광객이 늘었어요. 그 영향력이 우리 무기의 신뢰도를 높여주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기랑 드라마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자 대령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우리 드라마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더 선호해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드라마 팬이 많아서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죠.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군사력을 키운다고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K-팝이 퍼지면 화장품이 팔리고 드라마가 히트치면 가전제품이 팔려요. 이제 방산 수출까지 더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길가에 스마트폰 매장이 보였어요. 진열된 폴더블폰이 반짝이니까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이런 기술이 일상 속에 다 들어와 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대령이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경쟁력이에요. 문화와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를 움직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은 이런 융합을 왜 못했을까? 거리를 걷다가 또 놀랐어요. 로봇이 배달 상자를 들고 지나가더라고요. 저건 또 뭐예요? 제가 묻자 대령이 웃었어요. AI 배달 로봇이에요. 강남은 이런 기술의 테스트 지역이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군사기지에서 본 첨단 무기부터 거리의 로봇까지 한국은 모든 걸 연결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K-팝 드라마 기술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강국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방에 앉아서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의 힘은 융합에서 나온다. 근데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미국은 군사력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정훈 대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문화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져요. 잠이 안 와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드라마 하나를 틀어봤어요. 보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무기를 사는 거라니 대단하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궁금해졌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제임스 해밀턴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존, 내 보고서 읽었어. 펜타곤이 뒤집혔어. 차에 오르자마자 그가 본론을 꺼냈어요. 오늘 오후 긴급 회의가 있어. 내 의견이 필요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서울의 반짝이는 마천루와 비교하니까 왠지 낡아 보였어요. 한국에서 본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작게 말했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자료를 다들 읽은 모양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존, 내가 직접 본 한국의 현실을 듣고 싶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일어났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군사력, 기술, 문화까지 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미국이 뒤처질 수도 있어요. 모두 조용해졌고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내일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발표할 거야. 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군사 시뮬레이터를 책상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이 작은 물건에 첨단 기술이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줬어요. 군사기지에서 본 KF-21, 강남의 반짝이는 거리, 문화와 기술이 하나 된 모습,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변해야 해요. 한국처럼 기술과 문화를 연결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존재였어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 한국이 그걸 증명해줬어요. 다음 날 펜타곤은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발표했어요. 언론은 미국의 새로운 동반자 한국이라는 헤드라인을 띄웠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에요. 한국 덕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미국도 겸손하게 배우고 더 강해질 차례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